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단 4개의 회사에 쏟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광기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지난 25년 전 우리는 이와 놀랍도록 닮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99년 나스닥 시장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광으로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이익을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회사들이 오직 웹사이트 주소 하나만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봄, 그 거품은 소리 없이 터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후 2년 반 동안 무려 78%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 자금과 꿈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2022년 말 챗GPT라는 하나의 서비스가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것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영원히 도태될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공포는 곧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두려움에 이끌린 투자, 놓칠 수 없다는 조바심이 만들어낸 자본의 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4개의 회사가 올해 설비 투자에 쏟아붓기로 한 돈을 모두 합치면 무려 7,2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9,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단 4곳의 회사가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붓는 금액인 겁니다. 알파벳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82%나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성장률이었죠. 그런데 주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폭락하며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설비 투자를 최대 2,0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2004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 겁니다. 메타 역시 자체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의구심으로 주가가 9.8%나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월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뒤편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들의 주식을 담고 있는 미국 401k 퇴직연금 가입자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자막을 보면서도 정작 그 뒤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현금의 흐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 가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가정이 있는데 그 집이 매달 1,2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쓰고 있다면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그 집의 재무 구조는 이미 위태로운 겁니다. 지금 빅테크의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S&P 500 지수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의 쏠림은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기술주 비중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실러 케이프 비율도 40을 넘어섰는데 이 선을 넘었던 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1999년 버블 붕괴 직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펀드 매니저 10명 중 6명이 인공지능 버블을 시장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정말 25년 전과 완전히 똑같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9년의 닷컴 버블은 이익도 매출도 없는 회사들이 오직 기대감만으로 몸값을 부풀린 투기였습니다. 반면 지금의 빅테크는 실제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알파벳의 클라우드 매출이 82%나 성장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유무가 아니라 그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쓰는 비용의 속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의 투자 방식에는 또 하나의 구조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라는 감가상각이 매우 빠른 자산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는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성능 면에서 구형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지금 짓고 있는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몇 년 안에 또다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쓰는 부동산이나 철도와는 태생적으로 다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상반기에 101%나 올랐다가 7월 한 달 만에 17%나 빠지며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무려 557%나 급증했는데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린다는 건 시장이 이미 그 좋은 실적마저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앞질러버린 겁니다.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거대한 전환기마다 시장은 처음엔 열광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고 마지막엔 옥석을 가려냅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은 철도와 통신망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광케이블의 상당수는 훗날 아무도 쓰지 않는 유령회선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 위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다음 세대의 승자들이 자라났습니다. 거품이 꺼진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도 모든 기업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은 그 붕괴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였던 시스코 시스템즈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붕괴를 겪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갈렸던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명백한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쉬운 이유는 상승장의 열기 속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은 예외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빅테크의 실적이 매 분기 발표될 때마다 우리는 숫자의 화려함에만 집중하고 그 뒤에 숨은 현금 흐름의 변화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언론은 매출 성장률이라는 가장 화려한 숫자만을 자막으로 뽑아내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가장 냉정한 숫자는 기사맨 아래에 조용히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숫자만 보도록 은근히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상위 1%가 자산을 지켜낸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열광의 정점에서 팔지 않고 오히려 그 열기가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일수록 그 쏠림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된 산업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한 산업에만 자산을 몰아넣지 않는 분산의 원칙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생존의 기본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에 투자하는 돈의 흐름이 실제 현금 창출 능력과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시선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마르면 그 성장은 오래갈 수 없고 반대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우리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숫자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 숫자가 회복되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투자가 미래를 향한 확신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숫자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남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조정 국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인류가 다시 한번 마주한 거대한 시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몇 년 뒤에나 밝혀지겠지만 그 답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